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석열 오늘 특검 못 나간다. 특검이 오늘 출석하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정확히는 오늘 오전 9시로 통보를 했는데 오늘 안 나간다고 이제 어제 최종 통보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예정됐었는데 특검이 하루 연기해서 오늘 나오라고 했었던 건데 네네. 그것마저도 이제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특검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고려한 후에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불응하면은 이제 특검은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그마저 거부하면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도 이제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3일에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4일이나 5일에 소환 통보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소환 요청을 네. 하고 그때도 불응하면은 그 다음엔 체포영장 발부할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 체포영장 크잖아요.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조태임 기자 보기에는 그때는 출석할 것 같습니까, 윤 전 대통령?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특검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고 이 예. 과정이 전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계속 미뤄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인데 지금 어제 이제 저희 CBS 노컷뉴스 네. 단독 보도 보면은 그 토요일 특검 조사 오전에 이제 예. 갑자기 조사를 잘 받다가 오후부터 이제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그 증거가 뭔지는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분위기가 반전됐다. 생각해 보면은 그 전까지는 경찰 조사에도 이제 응하겠다고 하고 예. 의견서도 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부터 뭐 그 박총경이 뭐 그 체포 현장에 뭐 관여를 했다 뭐 이런 이유를 조사자를 들면서 바꿔달라 막 이런 요청부터 네, 시작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특검에서는 박총경이 현장에 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예. 주장이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 오전에 그러니까 특검 조사 오전 그날에 어떤 증거가 제시됐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박순봉 기자. 네. 어제 수사기관 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오늘 출석 안 할 거는 좀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뭐 수사기관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안 만들면서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특검의 입장을 보면은 다음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야 이게 요약해 보면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보통은 3번까지는 기회를 주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늦게 지연시키고 싶은데 다만 체포영장이 또 발부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끌기 하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고요. 음. 그럼 왜 시간 끌기를 하느냐? 일단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수사를 지연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게 되면은 뭐 법조계 인사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기소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의 수사 시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네. 그렇죠. 가능한 좀 뒤로 미룰수록 뭔가 수사거리가 그러니까 대상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일 변경도 안 받아줬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기일 변경 그런 정도는 시간 조정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지지층들이 좀 결집해가지고 그 여론을 좀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사실 어제 모 수사기관 관계자 좀 굉장히 강한 표현 쓰길래 뭐 전해드리면은 이 탄압받는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꼼수를 쓰는 일종의 법비들 같다 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좀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비라고 하는데 그냥 법비들 같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태임 기자는 아마 그 오전에 나왔던 새로운 증거 뭔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취재 결과 갖고 오셨고 박순봉 기자는 최대한 좀 그냥 이 체포 안 당하는 선에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밀어보려는 전략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7월 3일? 3일 날 한다는 7월 거죠?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 엽니다. 회견의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인데요. 예. 주목할 점은 이제 시기와 방식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해왔었는데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뭐 조기 국정 안착에 대한 좀 자신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어떤 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 서고 기자들이 기자석에 서서 이렇게 지명을 하면 답하는 식이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뭐 기자들이 대변인 눈에 띄기 위해서 막 손을 든다던가 아니면 대변인이 뭐 언론사 성향에 따라 지목을 한다든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이런 형식을 탈피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주제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분야 등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설명을 했는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 같은 이제 소통 행보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기자실을 깜짝 회견한다든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소통 행보를 이어왔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소탈하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뭐 일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네, 해서 그게 이렇게 좀 둥그렇게 맞습니다. 예. 모여 앉아가지고 혹시 뭐랄까 미국의 뭐 스타트업 회사 이런 데서 보듯이 수평적으로 맞아요. 앉아서 주고받는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눈높이도 같은 눈높이 상에서 예.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더 자연스럽고 좀 격식이 없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 예상이 지명도 듭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더 추가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일단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뭐 몇 번 짚어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 소통 행보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계속 국민 주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능감 많이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아주 공격적인 질문들이 나올 거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오전 10시에 하는 거는 그 통상적으로 뉴스 유통을 하기에 좀 적합해요. 오전 10시에 좀 빨리 기자회견을 하는 게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회자가 되고 보도도 어허.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간을 예. 점심시간 전까지 정도로 하면 대략 2시간 정도 내로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쯤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끝내는 이제 걸로. 보통 그런 정도로 끝내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강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대변인은 이제 좀 마치시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아니요 질문 더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더 하라고. 되면 점심시간도 넘어가서까지 뭐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기사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기존보다 몇 개 언론사 또 몇 개의 질문을 더 받느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를 어느 대상으로까지 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들 대상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에 출입한 언론사들은 원래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구분이 좀 지어져 있어요. 뭐 중앙 풀 기자단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50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50개사하고 그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지방지 외신 이렇게 일부 포함해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는 조금 더 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더 연다면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그 풀단에 못 들어왔던 그런 언론사들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유력 유튜버들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가요. 유튜버까지 들어오는 근데 이제 유튜버라고는 걸로? 하지만 이제 언론사를 표방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 아.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도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딱 엄격한 기자단 체제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뭐가 나올 거냐? 일단은 지금 인선 문제가 많이 뽑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음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라든가 아니면 네. 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으니까 이런 쪽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음. 요즘 여권 내에서 뭐가 제일 까다롭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네. 정책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런 것 좀 많이 걱정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장관 후보자 그 국민 추천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부 반영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음. 누가 딱 국민 추천제로 뽑힌 건지 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좀 질문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3일 대통령 기자회견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가죠. 네, 여야 김민석 인준 대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아직 국회 인준 네. 절차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빨리 처리를 좀 하자. 안 되면은 단독으로라도 음.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은 조금 더 기다리자 맞아요. 이런 네, 거죠? 우원식 의장은 이제 좀 더 여야 합의를 해라. 그래서 7월 3일까지 이제 기다려 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때문에 해서 3일에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4일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4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제 총리 인준안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음흠. 김 후보자가 참석한 건 아니고 그 국민청문회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배추 농사 이제 투자로 수익을 벌었다는 걸 꼬집기 위해서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기도 했었거든요. 배추 18포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네. 배추 18포기가 국민 대신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예. 네, 그래서 배추를 쌓아놨는데 거기에 어제 청문회에는 그 김경률 회계사 나왔고요. 그리고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 연합회장이 참석해서 네. 이제 배추밭 투자로 매달 450만 원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음. 또 6억 원 그 맞춘 것도 자금을 깨맞췄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실 인근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지명처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김 후보자 지명철회 해달라고 하면서 철야농성을 그 국회 로텐도어에서 철야농성하고 있는 예. 나경원 의원을 찾아 수고한다 단식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우연히 가다가 거기를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간 네, 거라면서요? 일부러 찾아간 거라고 하고요. 근데 어. 거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자료 좀 내라 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김 후보자는 자료 다 갖다 줬는데 인사청문회에 이제 들어오질 않았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하면은 나머지 자료도 다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위로의 현장인지 아니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랑 뭐 자료 왜 안 내냐? 냈다. 막 설전 벌이고 김민석 후보자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수고. 요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두 분이 82학번 서울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점도 좀 작용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추경이에요. 추경. 네, 네. 예결위가 추경 심사를 하려다가 어제 파행이 됐어요. 어제 오전에 이제 파행이 네.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통보했다고 반발을 했고요. 우리가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 없다 하면서 이제 예결위 전체 회의 열자마자 동시에 퇴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종합 정책 질의를 이제 어제 하루만 한다는 거는 너무 졸속이 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야가 다시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어제 오후 전체 회의는 이제 정상적으로 열렸거든요. 음. 지금 뭐 최대 쟁점은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놓고서 여야가 이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소비 부진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예. 국민의힘은 이제 한정된 재정을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는 그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쟁점인데 박수봉 기자. 네. 민주당 쪽 분위기를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후보 인준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추경 심사가 뭐 파행되는 이런 음흠.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시간을 일부 조율하고 있을 뿐이지 음. 여론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음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런 인준 여론도
뭐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은 7월 3일에 총리를 인준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전까지 추경 처리도 같이 되면 3일에 같이 해버리고 네. 그게 정 안 되면은 그러니까 소소위에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7월 4일에 다시 본회의 열어가지고 처리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일정을 갖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국회의장은 조율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혀 뭐 밀릴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나 여권이 생각하는 그런 일정대로 쭉 추진이 될 거고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여론상으로 쉽지 않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모 관계자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후보를 가져왔으면은 민주당이 동의를 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진짜로 그냥 오케이 했을 것이냐? 네. 이 얘기를 그리고 하는 이 거예요? 문제는 관철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많이 그 어려워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아까 그 투쟁하는 그런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농성. 로텐더 네. 홀에서 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천막 치고 뭐 이제 김밥도 좀 좋은 거 먹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 안일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민심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떼약볕에 좀 나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한다거나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글을 써서 비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뭐 너무 웰빙이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럼 그 웰빙이라는 지적이 이 사실은 이제 웰빙이라는 지적이 왜 나왔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직접 올린 사진들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진 좀 네.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김밥 모습이라든지 혹은 선풍기, 손선풍기 놓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본인이 올렸어요. 근데 그때 로텐더홀이 주말에 에어컨이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선풍기를 놓은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박홍근 의원 등등이 이거 웰빙 농성이다 뭐 이런 비판의 글을 썼는데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뭐 브랜드 커피를 뭐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게 또 다시 계파 갈등으로 치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나서 가지고 소위 친윤계를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 상황이 이래저래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대여 투쟁 뭐 이런 농성조차도 큰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 분위기는 어때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조태임 어제 기자.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한 말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제 개혁 의지, 국민의힘의 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개혁에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뭐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다음에 대선 후보 교체 사태 진상 규명 등 5개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당의 존립과 개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당은 지금 누구를 위한 당인가 깊은 회의가 든다. 그러면서 이제 친윤 중심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했고요. 그리고 어제 임기 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하고 절연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 꼽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에 전당대회 예정돼 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도 이제 밝혔습니다. 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지난주였던가요? 당 토론회 외부 전문가들을 초대한 당 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가 권유한 거거든요. 전당대회에 김용태, 김재섭 이런 젊은 피들이 좀 나가서 당을 이끌어라. 이 얘기가 나왔던 네, 건데 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첫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나는 불출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권유했다고 네, 하죠. 네, 근데 출마 의사 지금 시기는 출마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김재섭 의원의 입장도 궁금해서 잠시 후에 마침 김재섭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거든요. 제가 직접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를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이후 7번째 비대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전대 일정 관련한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비대위원은 누구 비대위원으로 지금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아. 등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자, 박순봉 기자. 네. 어제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지금 준비 작업,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기 위해 땅을 짚는 과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당 대표 하듯이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원톱으로 완전 힘이 네. 집중돼 있지만 뭐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전당대회 준비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거고요. 약간 관리형 비대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임시 비대위.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당에서 워낙 시스템이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대통령 한 달 기자회견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선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에서 모 관계자가 좀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이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겸 사무총장 겸 정책위 의장 겸 기재위원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들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만큼 당이 복원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 출마 안 한다라고 한 이 그림은 당의 지금 앞으로의 전당대회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 원내대표 경선 정도로 뭐 일방적으로 흐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존의 옛 친윤 중심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올까 말까 고민인 거고 안철수 의원은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친윤계가 내매는 후보, 그다음에 뭐 김문수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어쨌든 친윤계, 옛 친윤계 중심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나와도 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구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난세에도 영웅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관계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정리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